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안 하셨나? 중간중간 하시겠죠 뭐. 식사 못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의 양식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 네. 별로 위로가 안 되신다는 반응인데. 네. 자, 오늘은 기초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초연금 진짜 말도 많고 그렇죠. 논란이 많죠. 국민연금보다는 논란은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노인들한테 뭐 30만 원 주다 이제 40만 원 주다 하는 거니까. 뭐 좀 더 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꼭 상위 30% 제외하고 이렇게 주고 뭐 이러는 것가 이게 잘하는 건가? 뭐 이런 논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기초연금과 관련돼서는 국민연금을 또 받으면 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기초연금을 또 줄일게. 그렇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또 논란의 포인트여서 참 하여튼 기초연금은 왜 뭐 30%는 뭐냐 금액을 늘려도 되겠느냐 국민연금 내가 열심히 납부했는데 그거 했다고 왜 기초연금을 까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오늘 이런 얘기를 들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곧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럼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 저희가 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짜 기초연금. 최고의 선생님도 모시지 않습니까? 네. 아까 BL 얘기도 그래서 해드렸고. 정말 진짜. 잠시 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 모실 건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연금과 관련해서는 진짜 기초연금과 관련돼서는 하여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저희가 여기 모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말 저희가 열심히 고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진행자를 대충 골라놨더니 아주 프로그램이 이상해져서 패널은 정말 잘 고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잠시 후에 모셔서 뵙겠습니다. 임자, 오늘 참 덥지 않어? 그러제. 버뜩 3%랑 백년화편 찾아보자고. 잉? 그게 뭔 소린겨? 답답한 경제 뉴스를 3%만큼 속 시원히 풀어주는 거 봤는가? 그럼 백년화편은? 지금 다발 찹쌀떡 살쪄 올려서 먹어봐. 시원하니 쫄깃쫄깃 달콤 고소한 게 아이스 찰떡이 따로 없단게. 시원하고 맛있게 떡하니 변한다. 백년화편 다발 찹쌀떡. 지금 홈페이지에서 여름 안심 배송을 확인하세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리더 엑손모빌. 자동차용 엔진오일에서 선박용, 항공용, 산업용 윤활유까지 엑손모빌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모빌코리아 울산 플랜트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보다 윤활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 모빌원, 합리적 솔루션 모빌 슈퍼. 지금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윤성명 연구위원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초연금.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조금 그러니까 70%의 노인분들이 받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연금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이 있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건 또 뭐냐? 기초를 잘 다지자고 만든 거냐?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울 텐데 앞서 말씀드린 다른 연금 제도는 자기가 근로기간 동안에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 기초연금이라는 건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제도인데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그걸 저 전문 용어로는
pay as you go라 그래. 부가 방식으로 100% 부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제도인데 적립금 같은 게 없는 거군요. 전혀 없이 당해년도 지출액을 당해년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많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탄탄히 노후를 다지자 그러면 노인분들한테 다 드리지 왜 또 30%는 잘라내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것도 있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게 당해년도 매년 세금을 걷어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뒤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1,500만 명이 넘어가요. 와. 거기에 70%라 그러면 1,0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작년에 TFR 출생률이 0.81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냐면 이제 MZ 세대라고 젊은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연령대가 주로 어떤 연령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금 관리에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586 개띠라고 그러잖아요. 1958년 개띠. 그러니까 우리 1차 베이비붐 세대라는 게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20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세대들은 적게는 한 해에 70만 명, 많게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난 세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출생률 0.81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6만 명이 태어났어요. 이 26만 명이 70만 명에서 100만 명 태어난 분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20만 명 태어난 세대들이 경제활동 하려고 그러면 한 25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100만 명 태어난 저희들이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버틸만 그래도 지금 지자체는 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앞으로 진짜 26만 명 태어난 세대들이 이 뭐 기초연금 당연히도 세금 걷어서 이 제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제도 우리한테 물어보고 만들었냐? 왜 이런 걸 안 그래도 우리 뭐 지금 코인 투자에서도 좀 어렵고 주가 빠져서 어렵고 집 올라서 진짜 연골 투자해서 또 이자 올라서 어려운데 우리는 뭐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 제도 도입했느냐? 그러면 용건이 그 적립금이 있는 국민연금보다 이거는 세금을 걷어서 바로 지급하는 거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군요. 기초연금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민연금은 이제 저부담 고급이라 그러지만 자기가 보험료를 9% 내거든요. 나머지 부족한 거 가지고 후세대에 폭탄 전가한다 그러는데 이건 100%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내야 돼 세금으로 그냥 내야 되는 거네요. 이걸.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왜 30%는 지급하지 않냐 이런 불만이 있는 반면에 이게 뭐 조금 이따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논란이 많게 도입됐을 때 한 8만 원 정도로 도입이 됐어요. 1인당 8만 원. 1인당 한 달에 8만 원. 근데 박근혜 정부 때 20만 원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때 월 30만 원 올랐고 지난 대선에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선 후보들은 전부 다 월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은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기초연금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 5년마다 10만 원씩 올라가는 제도로 변질이 됐다. 대선할 때마다 공약을 내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저기 앞으로 5년 뒤인 2027년이죠. 그러니까 월 50만 원 공약이 나올 또 거고 10만 원 올라갈 거고 그 뒤 5년인 2033년에는 월 60만 원 공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거 뭔가 비서 사이클 뭔가 이거 안 좋은 고리를 좀 끊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포인트가 뭐냐면 1인당 월 지금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공약대로 간다면 1인당 40만 원인데 보통 어르신분들이 뭐 아주 연령이 많지 않으면 부부가 같이 사시잖아요. 그 부부 두 분이 계실 때는
2배인 지금 30만 원에서 60만 원, 40만 원일 경우는 80만 원인데 그걸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예. 20%를 감액을 해요. 부부가 다 부부일 경우에 그래서 80만 원, 40만 원에서 8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예. 20% 감액하면 80만 원, 60만 원이 되나요? 뭐 그럼 64만 원이 되나요? 뭐 그런데 이제 무슨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연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국민연금이 좀 뭐 용돈이다 어쩌다 그러지만 이제 또 배움 세대 중에서 88년부터 가입한 분들은 연금을 많이 받아요. 국민연금 네. 150만 원 이상 받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저런 여건으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제때 가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분들의 연금액이 40만 원을 좀 넘을까 말까 합니다. 예. 그런데 예전 지금 국민연금 받는 세대는 보통 전업주부가 많고 남편 한 분이 직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겠네요. 한 가구로 따지면. 예. 그런데 뭐 10년 이상 열심히 보면 했는데 40만 나는 왜 원. 부부 64만 원 받다 적게 주냐. 아. 이거 도대체 뭐냐. 아. 그러니까 그 수급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 그 받는 액수가 예. 월 46만 원이 넘기 시작하면 네. 최대 기초연금 지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예. 50%까지 감액하도록 돼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네. 기초연금은 줄여서 네, 준다. 줄여서 준다. 다 줄이는 건 아니고 50%를 최대 50%. 최대 50%를 삭감한다는 거죠. 이건 또 어디서 갖고 온 짜장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불만이 많은 거죠. 왜 그 두 개를 연결해 놨냐? 왜 두 개를 연결했냐? 하나는 열심히 보험료를 내야 받는 제도고 그게 저는 제일 하나는 이상한 것 같아요. 65세 되면 네. 노인 70%한테 지급하는 제도인데 네. 왜 그걸 연결해서 그 취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국민연금은 내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네. 가입해서 어쨌든 적립금을 쌓아서 그 돈을 노후에 이제 이렇게 받는 형식인 거고,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노인들한테 최소한의 이 정도의 소득은 보장해 준다는 그런 기본권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난 이해가 되는데요. 국민연금하고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게 모든 노인들이 국민연금이나 더 노후생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국민연금 가지고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는 월 30씩 주겠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시네? 그러면 좀 더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이 아니구나. 어려운 분들이 설설 아니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설설 깎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진짜 구호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안 하는 인센티브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난 기초연금만 받을래.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우리 그 기초연금 원래 도입하자 그러는 쪽에서는 예전에 우리 국민연금은 반쪽짜리 제도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취약계층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취약계층이란 분들이 특수형태 근로자나 저소득 자영자들은 네. 자신들이 보험료를 100% 부담을 하거든요. 예. 가뜩이나 생활하기 어려운데 뭐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보험료 50%는 직장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네. 이런 저소득 자영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레미콘 기사니 뭐 이런 분들은 자기가 보험료를 100% 다 부담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보험료를 내기가 좀 싫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좋은 제도다. 국민연금처럼 노후 대비 좋은 제도는 없다. 그래 열심히 들으라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을 좀 감액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5년마다 기초연금이 10만 원씩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나 기초연금 받지. 내가 왜 국민연금 가입해? 예.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70%를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대상자 선정하는 그게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소득이 있어야. 소득이 있는데 이제 소득 뭐 노인분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네. 가처분 소득은 별로 없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예금이 있다거나 부동산이 있다거나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걸 소득으로 환산을 좀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뭐 금융자산은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하고 있고 예. 주택 같은 경우 대도시에는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 기준 선정 대상자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을 소득 인정액이라 그러는데 네. 그게 올해 기준으로 월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1인 기준으로. 예. 180만 원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노인 일자리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여기는 소득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령근로 장려라는 차원에서 젊은 층에 비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재산이 없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최대 월 400만 원이 조금 넘어도 기초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에서 받는 거는 빼고 또 이런저런 공제도 또 있고 거기서 남는 거지 고령근로 장려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기본적인 공제다 추가 공제가 또 있다 보니 산술적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게 없다 그러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월 400만 원이 되는 분도 기초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네요. 국민연금은 5, 60만 원만 돼도 깎고 노인 일자리에서 주는 건 400만 원이 돼도 안 깎고 그러면 이제 젊은 층들 있잖아요. 뭐 20대, 30대 층 저반에 영끌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250만 원이 300만 원 받는 분들. 이거 뭐야? 세금 걷어서 왜 4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분들까지 연금을 드리지? 기초연금을 드리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건 OECD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네. 우리 노인 빈곤율이 OECD 연국 중에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OECD 상대 빈곤 개념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니에요. 빈곤하지 않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이 네.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에요. 기초연금 덕분에 아니면 원래 자기 소득 때문에 원래 소득이 있고 집도 있고 뭐 집 같은 건 잘 계산 안 합니다. 상대 빈곤할 때 가처분 소득으로만 계산하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3분의 1은 절대 빈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 빈곤이라는 건 한 125만 원 이상이고요.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절대 빈곤에 빠졌다는 분은 올해 기준으로 58만 3천 원 이하에 있는 분들이에요. 한 달 소득이 그것도 안 되는 분들. 근데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그렇게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상대 빈곤도 아니고 절대 빈곤에 빠진 분이나 상대 빈곤 개념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한테 똑같이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약 20조가 소요될 예정인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OECD 연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탑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 이거 뭐냐? 우리가 폼으로 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 노인 빈곤 낮추는 거냐? 취지는 알겠는데 제도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난한 노인한테 줘야지 왜 흰머리 있다고 주냐? 저 흰머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 목적이 노인의 가난을 보조하고 퇴치하기 위한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 기초연금 도입한 목적이 도대체 뭔 거냐? 그런데다가 5년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더 올리니. 근데 위원님 그거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만 원 하다가 50만 원을 올리는 건 5년이면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10만 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한 4%씩밖에 안 오르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감안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감안해서 오릅니다. 기초연금 매년 자동으로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기초연금 법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반영을 못 하잖아요. 물가 상승률만큼은 민간 연금에서는 그렇게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올리지만 공적 연금에서는 예전에는 임금 상승률도 일부 포함을 했어요. 국민연금이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 사업 군인연금에서 지금 다 이제 CPI로만 연동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CPI가 경제 성장을 반영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한 수준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연금법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은 하되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분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을 좀 반영하도록 그런 법상 조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만 원이라면 그걸 반영하면 5년 지나면 한 50만 원 안 됩니까? 아니 그건 뭐 경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초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뭐 불황 늪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저 디프레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 가치 유지하는 게 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걸 작동시킨 적도 있고. 그렇겠죠. 오히려 깎아서 줘야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말씀 주신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걸 어떤 그 포뮬러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제도 운영의 그 어떤 정치적 외압이 아니라 제도의 운영 원칙으로 올려드려야지. 뭐 그냥 대선 공약으로만 올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노인분들한테 이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까? 그럼 기초연금? 네,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갑니다. 그럼 30만 원 주다가 그 이듬해에는 뭐 31만 원도 주고. 지금 올해 그러니까 30만 원 넘으면 31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30만 몇천 원 주더라고 진짜로. 요즘요? 네. 그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그게 최근부터 바뀌었나 보죠. 30만 원인 건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30만 몇천 원이라는 건 1년치 물가 상승률 30만 원 그게 뭐냐면 기초연금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꺼번에 30만 원 올라온 게 아니라 소득 낮은 분한테 먼저 30만 원 올려드리고 또 다른 분들은 25만 원까지 올려드렸다. 천천히 30만 원까지 오다 보니까 30만 원이 다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서 주고는 있는데 그럼 됐지 왜 대선 때마다 또 기준점을 올리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배움 세대가 720만 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복지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두 분도 뭐 덴마크니 노르웨이니 핀란드니 이런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복지 선진국. 이 나라 전체 국민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되게 적을 것 같아요. 뭐 한 1000만 이하겠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숫자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노르웨이는 500만 명이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도. 진짜 작네요. 핀란드가 500만 명이 조금 넘고요. 덴마크는 50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인구 많은 스웨덴이 한 930만 명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저기 아랍 쪽에서 중동에서도 막 오고 그러니까 숫자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차 배움 세대만 해도 720만 명이에요. 그들 전체 나라 우리가 맨날 복지 잘한다 하는 나라 전체 국민보다 더 많아요. 이분들이 조만간 다 65세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70%라는 건 끔찍하죠. 그걸 MZ세대나 26만 명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원 많고 인구 적은 나라에서나 가능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월급 매달 월급 중에서 다른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한 50%는 떼고 자기들은 50%만 집으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점심도 샌드위치 하나 차가운 물에다 이렇게 먹고 그 대가로 노후연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받는 거는 그 수준에 맞추자 그러고 부담하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40% 가까이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 반복지 하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닌데 복지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부담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복지란 부담과 급여가 같이 이끄는 쌍끌이가 돼야지 받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주제가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여기서 국민연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국민연금 그렇게 용돈 수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보험료 3%를 내면서 급여율 70%로 출발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98년도에 보험료 9%까지 올렸어요. 근데 24년 동안 1%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보험료를.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올리자 그래도. 근데 다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왜 보험료 내라 그러냐. 이렇게 우리 길거리 보면 전 세계에서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가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나라가 우리인데 우린 24년 동안 보험료 1%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수준의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평균적으로 한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MZ세대 26만 명 태어난 세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단지 65세 이상 됐다고 70% 대상자들 선정해서 세금으로 연금을 드리고 주고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노인 빈곤율도 많이 떨어뜨리지 못하니 예. 이건 뭐냐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예. 아 그건 산업화 시대에 고생한 분들한테 당연히 드려야 될 네. 최소한의 네. 금액이다. 또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오늘의 주제인 기초연금부터 좀 먼저 정리하고 가면 네. 국민연금 또 얘기하면 막 복잡해지니까. 기초연금은 매년 세금으로 걷어서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원님 그 기초연금의 경우는 우리는 이제 70% 정도 주고 있고 사실 국민연금이랑 연동해서 이제 그거 받으면 기초연금 깎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독특한 겁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이라는 게 다른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적은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우리처럼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집권당의 정책위원장을 했고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으며 예.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을 하신 진영 장관께서 예. 원칙이 다른 두 제도 연계 운영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서 복지부 장관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아,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는 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일단 좀 스토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셔야 예.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핏대로 올리면서 예.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 예. 원래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이 이제 논의가 된 건 1997년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획단 때였어요. 예. 왜 이게 논의가 됐냐면 99년 4월부터 도시 지역 자영자한테도 국민연금을 이제 확대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좀 낮았지만 그때만 해도 자영자분들의 소득 파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영업자? 거의 예.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예. 근데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소득자한테부터 저소득자로 이렇게 예.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이 지급되도록 인컴 리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영자가 들어오면 네. 유리할 지갑인 직장 가입자들이 만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거 뭐냐? 예, 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때 기획단에서 논의한 게 뭐냐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분에 해당되는 균등 부분 A 값이라는 게 있고 자기 소득에 근거한 B 값이라는 소득 비례 부분이 있어요. 예. 둘을 나누자. 그래서 균등 부분에 해당되는 A를 기초연금으로 분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 소득 재분배를 하고 B 값이라는 소득 비례 부분은 그냥 자기 낸 거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기초연금 컨셉이 나왔어요. 대신 그 당시 그 기초연금은 지금 국민연금처럼 최소 당시에는 15년, 지금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게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그 이해창 노무현 후보 또 박근혜 후보 등등 거치면서 이 기초연금 성격이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처럼 그러니까 연금을 걷긴 걷지만 그러니까 네가 낸 만큼 준다는 컨셉도 있고 좀 어려운 분들한테 더 준다는 컨셉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분들한테 더 준다는 컨셉이 기초연금으로 떨어져 나왔다. 김영삼 정부 때. 원래는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네. 그게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예.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는 거죠. 국민연금. 예. 아니 그 당시 기초연금. 그 당시 기초연금. 그 당시 논의됐던 기초연금은. 사실상 국민연금 A. 그런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잘못 또 말씀드린 718라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일본 제도를 베껴온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일본이 1985년 연금 개편을 하면서 둘을 떼어냈어요. 예. 그래서 A와 B를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초연금은 일본에서는 국민연금이라고 부르고 소득비례연금은 후생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근데 지금도 일본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만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 컨셉 했듯이 네, 그대로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그랬던 거죠. 우리도.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면서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65세 이상 노인 모든 분들한테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를 지급한다. 뭐 이게 공약으로 나왔었어요. 평균 임금의 20%를 다 굉장한 거죠. 지급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었는데 어찌어찌 해서 노무현 정부 때 기초 노령연금이라는 게 2007년 도입됐어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뭐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 복지부가 법제처에 문의까지 한 건데 대상자가 처음은 노무현 정부는 35% 또 타협에 45%, 60%, 70%까지 올라갔어요. 노인들 전체 중에 대상을 언제까지 할 거냐? 처음에 법이 그러니까 2007년에 한 해 그렇게 그냥 다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3분의 1. 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했다가. 이제 대야 협상 차원에서는 대상자를 35%만 하자. 네. 근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45%를 하자.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 빼놓고 60%로 법을 통과시켰어요. 2007년 4월 2일에. 네. 근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이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쪽짜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이 통과된 게 같은 해 2007년 7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때 국회의원 나리분들이 어떤 걸 요구했냐면 우리 가오 좀 세워달라. 그래서 시행도 안 해보고 4월 달에 통과된 65세 이상 노인 대상 60%를 10%포인트 올린 70%로 올려서 통과시켜버렸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그 법이 통과될 때 기초연금 60% 이게 70%가 되는 게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우리가 개혁해야 되니까 좀 더 내고 보험료 좀 더 내고 좀 덜 받고 그런 개혁안을 만들자. 그 대신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는 걸 만들게. 그래서 기초연금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이거 봐라.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평균 수명 늘어나니 우리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시급한 건 재정 안정화가 아니고 기초연금 도입하는 거다. 그래서 타협하면서 아까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개혁이랑 같이 시작된 거죠. 예. 국민연금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국민연금은 급하지 않다 개혁이. 기초연금 도입하자 이걸 야당에서 주장하면서 이제 2003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여당이 빨간당일 때는 국민들에게 뭐 더 나눠주는 걸 야당인 파란당은 반대하죠. 반대로 파란당이 여당일 때는 국민들한테 뭐 나눠주는 걸 빨간당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이거 투표 직전 선거 직전에 선심증으로 쓸까봐. 근데 그 당시에는 반대였어. 진보가 정부를 잡았는데도 보수는 국민들한테 뭐 더 줍시다. 그게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주는 생색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랬었나 봐요. 노무현 정부도 원래 이제 뭐 이게 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스토리는 아셔야 이게 꼭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게 40분 남았습니다. 왜 꼬였냐면 그 2002년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어요. 이해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회분야 TV 토론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 기억이 한 45% 정도 됐을 겁니다. 엄청났죠. 근데 이해창 후보는 이런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그 1997년 뭐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계획단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 OECD의 최근 회원국들의 연금 개혁 동향을 봤을 때 10% 포인트는 그때 깎았습니다. 98년 개혁으로. 아직도 미진하다. 60% 급여율을 40%까지 낮추고 그 40% 낮춘 제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과 소득배려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해창 후보는. 반면에 노무현 후보는 60% 이거 많은 거 아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깎으면 용돈연금 된다. 우리 노인 빈곤이 높은데 뭘 깎는다 그냥 60% 그냥 놔두고 새로 세금 받아서 주는 기초연금 도입하자. 그 TV 토론에서 노무현 후보는 그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칼럼을 썼는데 어디다 이걸 그대로 한 4,000자 칼럼을 썼는데 이해창 후보의 참모가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인데 그때 표 차이가 그렇게 50만 표가 많지가 않았어요. 적은 차이로 떨어졌죠. 끝나고 나서 내가 이해창 후보를 떨어뜨렸다. 그걸 자기가 제안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지금 기초연금 도입하게 된 게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박근혜 대통령 참모 역할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기초연금 도입하는 때도 좀 관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 주셨는데 진보 정권에서 뭐 덜 주자 그러는데 왜 파란당에서 더 주자 그러냐 좀 이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저런 곡절이 있어서 제 자랑이니까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 참모의 말을 아마 들으신 것 같아요. 기초연금 도입하면 나라 망할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건 싹을 잘라야 된다. 뭐
그리고 우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가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실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대선 공약은 더 주는 걸로 했다가 그래서 그 공약 정반대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게 좌측 깜빡이 끼고 우측으로 돌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연금 개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이제 한나당은 공약 니들은 왜 공약 안 지키냐? 그 공약에서 대통령 된 거 아니냐? 그걸 다음에 이제 왜 우리 공약을 당신들이 이제 좀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러네 희한하네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상하게 이제 꼬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네. 그래서 그때 기초연금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국회에서 더 하자 그래서 70%까지 도입이 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처음에는 35% 왜냐면 이것도 노인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35%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35%만 대상자로 하자 그랬는데 도저히 뭐 여당 야당에서 못 받겠다 그러니까 당시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면서 유시민 장관이었죠. 10% 포인트만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45%를 수용을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45%는 택도 없다 그래갖고 그 45%라는 게 65세 이상 노인 65세 노인 대상으로 45%만 지급하는 거예요. 기초연금 대상을. 근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가 뭐 지지율도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빼놓고 여당 야당이 자기들끼리 60%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여당 당사를 방문해갖고 굉장히 항의를 했죠. 그게 2007년 4월 2일 날 통과가 됐어요. 반면에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기초 노령연금 통과되고 정작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부결이 됐거든요. 그걸 당시 복지부 장관이 표현한 게 사탕과 약사발입니다. 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법안 통과시키려고 약사발 옆에다 사탕 올려놨더니 약사발은 차 버리고 사탕만 먹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칼럼에서 블랙 코미디라 그랬는데 그걸 뭐 7월이니까 한 석 달 뒤인가요? 국민연금 반쪽짜리 재정안정화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시행도 안 해보고 대상자를 10%포인트 올려서 70%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원칙도 없이 올라갔는데 모든 제도가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거의 다른 복지 제도도 그렇게 헐레벌떡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70% 이거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비율이 돼버려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네요. 요 3%에서 이렇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기초 노령연금이라 그럽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건 기초연금이에요. 제가 박근혜 정부가 까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굉장히 힘든 개혁을 했어요.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뭐냐면 무효곡절 끝에 정치권에서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70%를 올려놨는데 이게 재밌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정부가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대상자를 줄일 수도 있는 법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초연금이요? 지금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노무현 정부 때는. 그걸 당시 복지부가 법제처에 확인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어려우면 줄일 수 있어. 뭐 줄일 수 있는 법인데 지금의 기초연금은 본법에 대모스를 박아놨어요. 반드시 주도록 65세 이상 노인 70%한테는 무조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름만 기초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 차이가 아니라 법 정신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다. 근데 박근혜 정부도 공약은 100% 다 지급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공약 지켜라. 당신들 그거 갖고 대통령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그냥 난리 치면서 대상자는 30%는 죽여서 70%를 갖고 가고 이외에 연계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냐면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 연계를 시킨 겁니다. 국민연금 받으신 분은 좀 양보해라. 재정 절감 차원에서. 근데 그 위원님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거에 지급의 정신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걸 사실상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딱 주면 가장 효율적이겠으나 이게 소위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냥 다 주자.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다 주고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사람들 줬으면 그걸 세금으로 걷든지 다른 방식으로 걷는 게 훨씬 간편한 방식 아니냐. 그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70%도 그냥 70% 갔으니까 줄이는 바에 그냥 차라리 다 주고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행정 비용이 안 들도록 다 준 다음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걷거나 하는 식이 더 간편한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뭐 기본소득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할 텐데 네. 기본소득도 우파 버전이 있고 좌파 버전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기본소득의 어떤 컨셉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게 지속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 다 합쳐서 최소한 먹고 살 만큼 똑같이 다 나눠주자. 그런데 예.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지속이 불가능한 공무원 사학군인연금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그대로 두고 다른 거 다 그대로 두고 거기다 기본소득을 또 얹자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방콕 국정 관리학회에서 저기 토론했어요.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 한 번이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교수 한 양반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사학연금 포기할 자신 있냐? 다시는 기본소득 얘기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표현할 때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게 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우리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편적인 기초연금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아까 제가 스웨덴도 말씀을 드렸고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들 나라는 한 1990년대 초까지 중반까지 거의 모든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할 때 근데 지금은 다르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논쟁은 예를 들면 두 개 독일이 있고 두 개 스웨덴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독일과 스웨덴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무덤 속에 들어간 독일과 스웨덴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핀란드 예를 들면 핀란드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93%에게 기초연금을 다 지급했어요. 우리 지금 월 30만 원. 근데 불과 10년 만에 우리처럼 30만 원 다 지급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7.8%로 떨어지고 8%도 안 돼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드리는 분들 포함하면 한 43% 정도. 지급 대상을 확 깎았네요. 10년 만에. 그리고 핀란드는 지급 대상을 깎으면서 아직까지 기초연금이 있는 반면에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기초연금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주다가 갑자기 안 줬어요? 없애면서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도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잘 쓰는 표현은 펜션 팔러시하고 소셜 팔러시를 분류해서 연금은 지속 가능하게 바꿔서 낸만큼 받아가라.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없애버리면서 미니멈 펜션 개런티나 미니멈 인컴 개런티라는 걸로 아까 말씀 주신 기본소득 또는 기본연금 그런 컨셉을 도입했는데 대신 이 대상자는 굉장히 적은 비율을. 그게 어느 나라예요? 그게 스웨덴. 노르웨이가 그렇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2%가 항상 이야기하는 컨셉이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분은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라. 주자. 근데 재산이 있는 분은 그 재산으로 쓰게 해라. 이게 여기는 인컴 테스트 있고 민스 테스트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제 그러면 또 저보고 근데 또 이게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데 기초연금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호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덴마크는 노후수급 보장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에 속한다고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덴마크 전체 노후소득을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20%가 될까 말까 하고 그게 다 공적연금이에요. 우리 같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없어요.
나머지 70-80%는 우리로 치면 퇴직연금. 예.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의 70-80%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게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는 국민연금 지속 불가능한 제도 그냥 놔두고 우리 어려우니 보험료 못 올린다고 24년 동안 1%포인트도 못 올리 보험료는 안 올리고 네. 거기다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올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우리 많은 언론 뭐 또 전문가들이 우리 연금 개혁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고 국민연금도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중요한 포인트는 2007년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나머지 공무원 사경금 개혁이라는 건 문제가 좀 많아요. 예. 그게 거기까지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릴 텐데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젊은 세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얹혀준 거예요. 왜요? 국민연금 개혁은 못하고 기초연금이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선거 때마다 10만 원 올라가는 거 진짜. 그다가 선거가 너무 잦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잦아. 두 분께서는 제 말씀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국민의 한 사람, 국민의 두 사람으로서? 그 1분만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